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하나씩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 남겨진 고비들을 앞두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분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일단 이번 주 불확실성 측면에서 금투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살짝 걷어졌고요. 네. 대선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거고요. FOMC 금요일에 알게 될 겁니다. 와, 많은데요.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은 좋아진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판이 깔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뭐 이런 뉘앙스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정책 방향을 봐야 되는데 사실 과거처럼 큰 이격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정 쓰는 거 마찬가지고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우리가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이 결론이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가장 중요했었던 금투세가 네. 드디어 정말 모처럼 너무 행복했었던 뉴스를 맞닥뜨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훌륭했죠. 하긴 해야 된다. 저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금투세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가슴이 아팠던 건 그 직전에 고려아연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행태의 기업이 움직이는데 금투세를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는 전 국민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어떠한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주주의 권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한 유예가 아닌 폐지에 동의를 해주셨다라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동의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호재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어제 주가가 빠지니까 뭐야 금투세 하루야 막 이러기도 일일 했죠. 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날 뉴스가 나왔을 때 매도 물량 확 걷어가고 바닥에서 확 치고 들어오는 물량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거래가 손바뀜과 거래가 동반 수반이 되려면 이러한 적당한 조정과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가 우리에게 조금 더 천천히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좀 섹터를 보셔야 될 텐데 네.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는 것을 수혜로 적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중소형주 코스닥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 코스피는 외국인, 특히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 어디서 삼성전자 매물 샘솟나요? 언제까지 팔려고 하는지 외국인들 참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색깔을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이 섹터는 지금 물려있는 섹터잖아요. 여기서는 좀 반짝이는 이슈와 대장 종목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금투세 폐지라는 확실한 수혜 대비 종목의 흐름이 조금 느리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자금이 여기에 지금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활동력 있는 생명력 자금으로 돌아오려면 추세가 바뀌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스타플레이어 종목이 하나둘 뚝뚝뚝 나오다 보면 묶여 있었던 자금들이 생명력 있는 순환 자금으로 가면서 시장이 점점 좋아질 수 있을 기대감을 가져가 봅니다. 그 안에 조금 더 세밀한 섹터 대응을 해본다면 네. 금투세 폐지로만 뉴스로 봤었을 때 우리 시장이 공매도가 없다라고 해서 매도 플레이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위클리라든가 선물 옵션, 주식 옵션이라든가 또는 외국 기관들끼리의 뭐 대주거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매도의 포지션을 우위를 잡고 했었던 종목들이 꽃놀이패 시장이었어요. 조금만 불편해. 우리 시장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미국장 올라도 떨어져. 미국장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져야지. 관망이야 하면은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일본, 중국을 보면서 우리나라 떨어질 이유를 찾았었던 시장이었잖아요. 이게 매도 우위 시장이었거든요. 그들이 함부로 매도 플레이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과 패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매도 플레이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연 돋보였던 것이
2차 전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은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또 하나는 엔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징적으로 낙폭과대주들이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 바닥에서 고개라도 한번 들 수 있을 만한 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시야를 넓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가 여전히 대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보면 뭐 다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장을 볼 수 있을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면 제가 기대해 볼 만한 마지막 뉴스는,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호불호가 갈릴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원사이드로 매를 맞은 데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저는 당연히 일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 2달 전부터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코스피도, 코스닥은 올 연말에 좀 테마성 순환매로 먼저 반응을 보일 것이고, 코스피도 내년 1월부터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전제로 볼 때 그런 것들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시장의 환경은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시장이라는 것을, 어제 하루 이거 아닌데 이것 봐 안 돼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이 누르는 여러 가지 하방 압력 요소들이 있겠죠. 그중에서 우리 장에 좀 국한됐던 그 강했던 하방 압력 요소가 약간 완화된 것만으로도 시장이 해볼 만한, 뭔가 대응이 나올 만한 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섹터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수의 섹터를 말씀 주셨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장의 수많은 섹터와 테마 내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좀 압축이 된 거고요. 이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바로 대선입니다. 이제 투표 마감과 개표가 오전 9시경부터 이제 동시 진행이 될 것이고, 빠르면 오늘 저녁 아니면 13일 걸린다고 이런 무서운 얘기도 나오던데, 대선 관련해서는 저희 관전을 뭘로 잡고 있어야 돼요? 직전 대선이 화요일 날 투표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확정 보도 나왔었죠.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 개표 결과 나온 지역이 있죠. 뉴햄프셔. 반반 나왔습니다. 박빙이에요. 예상과 다른 결론, 과거와 다른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것이, 결국은 지금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이제 펜실베니아라고는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막판까지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시장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과거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일은 증시가 올랐었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양쪽이 어떻게 공략과 어떤 정책을 할 건지를 미리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충분히 세워놓고 현금을 확보해 두었었다가 대선이 치러졌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관, 외국인, 월가는 전략을 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정도 상황은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 빠졌던 날이 있었는데, 그것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해 있었던 그 투표일 날은 좀 빠졌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확률적으로 거의 대부분 올랐었다라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월가는 일단은 미리 그것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한 가정의 전략 대응을 세워놨다라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 좋다, 나쁘다, 이러한 전략을 짜는 것은 조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응 전략을 사놓는다는 선에서 이런 시나리오의 어떤 가능성 정도만 염두에 두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되면 방산 좋을 거야 라고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재료 소멸로서 판단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확인할 것을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상하원을 다 공화당에 가서 레드웨이브가 나온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시작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서 증시에는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인하되어 가고 있는 사이클이니
IRA법 폐지를 못 건드릴 것이다 라는 관점 속에서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점. 해리스가 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관세 때린다라는 것이 트럼프였잖아요. 그런데 해리스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 무적적인 관세에서 좀 피해와 불편했었던 자동차는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인데,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전제 정도로 쌓아놓고 지금 보니까 누가 될 것 같아, 여기에 배팅해야지, 이런 배팅하는 시장이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큰 틀은 잡아놓고 이제 좀 시장의 전략을 준비하고 보면서 대응하자가 좀 맞지 않을까. 보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저께 트럼프 미디어처럼 어제 밤에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는 너무 오반데? 네. 뭐 시작하자마자 개표도 안 했는데 트럼프 미디어 쓰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작전 세력도 아니겠죠. 게임머니처럼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을 게임머니처럼 굴릴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일단은 보고 대응하자라는 점을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또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고 있는 쪽 볼까요? 로제 보고 오징어 게임 이제 BTS 온대. 와, 데뷔도 많이 하네. 이런 느낌이 엔터와 콘텐츠 쪽에 약간의 분위기를 달리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쪽에서 살 거 있을까요? 아까 좀 엔터 쪽 긍정이다 하셨잖아요. 아까 가장 말씀드렸던 것이 매도 포지션 플레이어들이 고민이 많아질 섹터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뉴스 나오자마자 급등을, 어제는 코스닥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이어간 sek터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로제 아파트 이게 게임이라면서요? 저는 어제 알았어요. 그게 게임이었다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게임이네요. 네. 근데 그것이 이렇게 1위를 한다라는 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땐 여기저기서 막 엔터주 막 상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큰 호재였는데, 어쨌든 뭐 지금도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누가 되면 뭐가 좋을 거야라고 막 이런 것들 시나리오를 다 짜줬고, 이제는 어쩌면 확인하고 싶은 장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엔터는 지금 그것과 누가 대통령이 됐든 로제 아파트 1위를 까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관하다는 점과 수급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조금 며칠 올라왔지만 지금까지 떨어졌던 거 대비해서는 이제 겨우 고개 정도 들었지 않았나. 뭐 급하게 추격 매수 이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트레이딩 이상의 관점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컨텐츠까지 맞물려서 생각했었을 때 기다릴 컨텐츠가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시즌 2.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젠 이것도 좋아라는 말을 붙이면서 엔터와 컨텐츠에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터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대형주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컨텐츠는 테마처럼 시야를 넓혀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만년 2등이 더 어렵다, 2등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JYP 엔터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JYP 엔터도 긍정인가요? 네, 저도 그냥 괜찮게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겨우 고개 드는데 추세 전환을 해서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종목마다 이게 기술적 선들이 다 달라서 지금 딱 이렇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서 종목 전략은 좀 따로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JYP도 거기서 제외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 쪽에 또 모멘텀이 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교류 확대 기대감이 뭐 조금 일부 종목을 자극하고 중국 경기의 모멘텀, 화학주도 요즘 조금 개선이 되더라고요. 전인대에서 또 어떤 부양책이 나올까, 부양책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게 실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튼 중국 경기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시장 전망치가 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4조에서 6조 이한 얘기 나오다가 10조 나오다가 어제 보니까 12조, 그냥 기사를 막 갖다 쓰는 거. 이게 지금 10조 이한 2,000조거든요, 우리 하나로. 근데 지금 이게 맞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기사를 막 갖다 쓰는 건지는 몰라서 시장에 반영이 되는 눈높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예전 같았으면 4조 기준으로 6조만 넘어가더라도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가 막 12조까지 나오니 자극적이에요. 뭐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염두로 한 추가적으로 더 부양책을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그것들이 자극적인 기사화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4조였다가 6조까지는 좀 눈높이를 높이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영이 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어쨌든 경기를 살려서 내수 부양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의 산업과 콘텐츠들을 개발해야 될 때 한국과 발전시켜야 될 때 한국과 손잡고 가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중에 일환이 이제 무비자 여행 입국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전통주라면 건설 기계랑 화학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학은 미국 향으로 많이 돌려놓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해리스 당선 부양책 뭐 6조 이상, 8조, 10조 위안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화학주들이 바닥을 짚고 턴할 수 있을 그림. 건설기계 쪽은 재건과 맞물려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트럼프 당선과 이제 강력한 부양책이라고 하는 지금 절반 60%는 지방 빚 갚는 데 쓴다라고 네. 했거든요. 나머지가 부양이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당선과 뭐 10조 위안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 6조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건설기계 쪽은 뭐가 됐든지 간에 물릴 수 있는 테마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철강주가 테마에서 조금 철저하게 소외된 네.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분위기를 한다면 중소형 철강주들은 다양하게 선을 그어서 이어가 볼 수 있을 만한 뭐 준비는 되고 있지 않나. 바닥은 더 빠질 것은 없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나리오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면서 그에 따라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 눈여겨볼 섹터로는 게임을 골라주셨어요. 게임도 일부 종목들이 요즘 좀 좋은 소식들이 속속 있어요. 네.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라는 게 일단 우리나라는 누가 됐든지 간에 중국을 때릴 거니 우리랑 이렇게 손을 빨리. 좀 잡고 가는 모습을 필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행을 풀어줬으니 이제 노골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제 판호도 또 열리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또 내수 부양이라는 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관점 속에서 또 하나의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나는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게임주들은 원래 이 겨울철이 계절적 성수기예요.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PC방 들어가서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게임 뭐가 출시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연말에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봤었을 때 뭐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업이 가진 계절적 성수기는 지금이라는 것. 또 하나는 뭐 여전히 뭐 엔터와 마찬가지로 매도 원사이드로 진행됐었던 섹터 중에 하나 크래프톤 빼고요. 네. 걔는 별개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섹터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좀 무관하죠. 무관한 네. 섹터라는 점. 놀자주들이 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IT의 산업이 하나의 혁명을 만들어낼 때 테스트의 어떤 표방이 되는 것이 게임 산업이거든요. 인터넷 보급 속도라든가 인공지능이 됐었을 때 다 코딩을 사람이 했는데 인공지능이 네. 코딩하게 된다면 이제 게임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게임사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또 게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지금은 클라우드만 생산성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쓰임성이 있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을 통해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산업의 대표적인 테스트 될 수 있는 산업이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내년에 더해질 수 있다면 또 하나는 뭐 코인도 이거는 지금 갖다 말하는 것은 좀 억지이긴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해볼 수 있을 네. 만한 정황적 상황과 시황적 분위기가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크래프톤은 나홀로 강세, 시프트업이 그 다음 투자로 따라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고요. 중소형 투단에서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컴투스, 네오에이즈 홀딩스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스토리들 기억하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